이때 태음인이 약 50%로 가장 많다고 보고 소음인이 약 20%, 그다음에 소양인이 약 30%, 태양인은 1% 미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태음인과 소음인을 합해서 약 70%가 되고 소양인이 30%, 태양인까지 합하더라도 30%밖에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도 사회는 그래도 음인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양인은 좀 변형을 주도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3대 7로서 상당한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체질 분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은 어떤 직종에서는 굉장히 양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서 어떤 직종은 상당히 음적인 직종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뭐 금융그룹을 이제 5년 동안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이 금융계통 사람들은 상당히 조용하고 정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신에 어떤 광고 전문 기획회사 강의를 가보니까 그쪽은 또 의외로 양인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자기 개성을 잘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는 직종이 광고계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같은 직종 내에서도 또 이제 영업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사나 총무 쪽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어디다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맹자가 쓴 글에 보면은 소양인인 자사가 중용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자사가 위나라에 근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양인 자사는 내가 나서서 막지 않으면 누가 맞이겠는가 하면서 열심히 싸워서 그 제 나라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대학을 썼다고 알려지는 증자가 그 나라의 무성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올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올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와 달리 그 임금한테 가서 내 집과 그다음에 가축과 나무를 잘 보호해달라고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나라가 다시 물러가고 난 다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내 집과 가축을 빨리 복구해주고 또 나무도 심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잘했는지 하는 것이 이 조선시대 때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의 상당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자사는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서 싸워서 이겼고 또 이제 증자 같은 경우에는 도망을 가서 자기를 이제 목숨을 보존했는데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판단은 조선시대는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만 선생이 스승으로 모셨던 우남 한석지가 쓴 그 명선록에 보면은 그것은 이 성인들이 제대로 판단한 것이다. 자사는 소양인으로서 어떤 그 기품에 따라서 행동을 잘한 것이고 증자는 소음인으로서 그 기품에 따라 타고난 체질에 따라서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잘못은 가릴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체질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사람을 실내에 사내에 잡아두고 어떤 조용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고 또 조용한 사람을 굳이 영업직에 이렇게 내보내서 일을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만 제대로 그 사람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 직장인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특성들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체질은 그 사람의 어떤 부모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체질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아직 명확히 정립이 안 됐지만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재만 선생이 얘기했던 체질 특성 가운데 하나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하고 또 하나 이제 감성과 감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우리 화폐 가운데 그 태계 이율곡 선생이 등장하는 게 1,000원짜리 지폐인데 이분의 15대 손이 2, 3년 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500년을 두고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하고 15대 손의 얼굴이 거의 같습니다. 그만큼 50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체질은 계속 유전됩니다. 그 체질 특성을 잘 생각해서 부모로부터 어떤 안 좋은 그 질병 형질을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음식과 운동을 조절하고 열심히 해서 빨리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자꾸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질병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진료를 받고 또 예방적으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검진을 받아서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특성 가운데 하나가 각각의 체질마다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물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무 처리에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움보다는 공적인 면을 많이 사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공정하게 처리하는 일이 많은 데 비해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자기에게 좀 더 유리하게 어떤 재산을 모으고 어떤 관리하는 내부 자기 가족과 내부의 어떤 조직 사회 내부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음인 같은 경우는 남들을 잘 이렇게 설득하고 또 이제 협상을 잘하는 비록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쪽으로는 많이 해나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반대로 소음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조직을 관리하거나 인사를 하는 쪽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외부 영업보다는 내부에서 조직과 인사 관리에 좀 더 잘 해나간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체질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것인데 체질은 한번 딱 봐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구분할 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사람의 체형과 어떤 기상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몸매가 얼마나 큼직한가 아니면 말랐는가 아니면 뼈대가 가는가 굵으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기상이 아주 강직한가 아니면 부드러운가 여유로운가 아니면 느릿한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얼굴의 특성에서 눈, 코, 귀, 입의 특성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말투가 어떤가 그 사람의 말이 조분조분 얘기하는가 아니면 아주 빠르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그런 걸 보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음성 분석을 통해서 요즘에는 기계를 사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주로 설문지를 이용해서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재능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